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생활화학 제품 신고 또는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근거법은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생활화학 제품을 신고하기도 하고 승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는 많은 물건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한 그런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 중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그 화학 물질의 요소가 사용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어떤 위해성이 있는가, 안전한가를 이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신고를 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가까운데 이런 생활화학 제품으로 예시를 들자면 광택제, 세정제, 세척제, 그 다음에 왁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빨래할 때 쓰는 세제, 이런 것들 다 화학약품을, 그리고 그거죠.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이 다 화학물질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조 판매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생활화학 제품으로서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와 승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신고가 좀 간소화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승인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그래서 특히 염사안을 쓴 세척제들이 거의 다 승인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 제품은 굉장히 승인받기가 어려운 절차라서 사실 이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승인 제품보다는 신고 제품 위주로 의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리젝트 될 확률도 높고 소요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승인 절차를 하는 것이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신고 제품은 광택제, 세정제, 왁스, 또 뭐가 있을까, 코팅제, 이런 식의 가벼운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신고 제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제 생활화학 제품을 신고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심의받게 되는가, 화학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검토하게 되고, 또 있다면 함유량이나 용출량, 그러니까 그 화학 물질이 노출이 돼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용출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용출량, 발산량,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생활화학 제품은 내용제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용기나 포장에서도 굉장히 화학물질이 많이 누출이 되기 때문에 그 위해성이 또 검토되기 때문에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이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의뢰를 할 때도 이제 50ml 이상이다 그러면 샘플을 4개를 보내게 되는데, 4개 중에 하나는 내용량에 대한 시험을 한다면 3개는 용기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시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용기의 안전성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는 이제 시험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활화학 제품을 신고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험연구소에 시험 의뢰를 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챔프라는 것이 있고, 그 챔프에다가
그 이제 시험 성적서에 적합을 받은 것과 그 회사 정보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신청을 하면 이제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서 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게 번호가 부여되게 되면은 이제 각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라벨에 신고 번호, 승인 번호를 기재하고 그 제품의 특성을 기재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그래서 이제 그 라벨에 부착될 때 기재되는 사항은 신고 번호 또는 승인 번호, 제품명, 제조 연월일, 판매사, 그리고 중요한 주요 물질이 이제 기재돼서 안전하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안전 확인이 된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 의뢰를 할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기재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의뢰서를 작성하는 것이 생활화학 제품에서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시험 의뢰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냐? 회사 정보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를 기재하고, 화학물질의 비함유 또 비상용 확약서도 이제 기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제품의 정보는 제품명을 기재하고, 제형, 이제 뭐 액상이냐 크림 타입이냐 뭐 여러 가지 그 제형이 있겠죠. 그거, 그 다음에 제조 국가, 품목, 이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세정제냐, 광택제냐, 코팅제냐 이런 품목을 기재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기재를 해야 되고, 또 중량, 용량, 매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기재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바로 제품 정보서로 라벨로 제품에 부착되는 내용도 이제 시험 의뢰를 할 때부터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 성분 및 배합비에 대해서는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이게 아주 중요해서 MSDS라는 걸 제출하고, 거기에선 구성 성분 모두에 대해서 전체 퍼센트를 합했을 때 100%가 되도록 기재해야 되는 것이 또 핵심 사항입니다. 성분명을 기재하고, 성분에 대한 카스 번호, 그걸 이제 고유 번호라고 하죠. 카스 번호를 기재해야 되고, 배합비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성분은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한 그 용도, 뭐 유화제라든가 또 계면활성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성분이 그 완제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서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핵심적인 게, 화학물질로 이와 같은 것은 사용하면 안 되고 함유되면 안 되는 것들을 쫙 나열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제품은 그것이 비함유되어 있고 비상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약한다 라는 걸 또 체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의뢰기관에 시험 신청서를 작성한 페이지가 10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활화학 제품을 신고하거나 승인받기 위해서는 화학에 대한 지식이 베이스로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저희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케미칼,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각종 업무, 의약 외품, 식약청에서 하는 의약 외품이라든가 위생용품, 화장품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있고, 또 동물용 의약 외품은 농축산부에서 하고 있죠. 그것도 화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C 인증이라든가 이와 같이 이제 행정사가 이제 흔히 보유하기 어려운 이공대 베이스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 행정사 사무실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생활화학 제품을 신고하거나 또는 승인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간소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